1947년 2월 11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가요계를 뒤흔들 슈퍼스타가 태어났습니다. 무역선 선원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매우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1950년대에 아버지가 외국에서 사오신 축음기가 있었을 정도였는데요. 넉넉한 형편과 재능 덕분에 형과 함께 서울의 서라벌 예술고등학교로 유학을 오게 됩니다. 원래는 성악가가 꿈이었던 나훈아는 서라벌고등학교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호랑이 그림 화가로 유명한 서양화가 이목일 화백은 그 시절부터 이미 노래 하나는 끝내줬던 인물로 기억한다고 합니다. 1학년 때 우이동 골짜기로 봉소풍을 갔었어요. 그때 나훈아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을 불렀는데 함께 소풍 왔던 이웃 동덕 여고생들까지 환호성을 질러 골짜기가 온통 함성으로 뒤덮였던 기억이 생생하고, 결국 이후 가수로 데뷔한 이 자랑스러운 나훈아를 위해 친구들이 너도 나도 엽서를 사서 방송국에 신청곡을 보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니 이미 그의 노래 실력은 천부적인 재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그는 우연히 작곡가 신영섭 씨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오아시스 레코드의 손진섭 사장에게 소개되었습니다. 이때 손 사장은 그에게 무료로 LP판을 녹음시켜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계기로 연예계에 발을 디디게 됩니다. 이때부터 한국을 뒤흔들 작은 움직임이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공부를 곧잘 했던 그의 부모님은 그가 의사나 판사 같은 일명, 사자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셨는데요. 그 당시 가수는 지금의 명예나 입지보다는 단순히 사람들을 즐겁게 하며 쇼를 하는 광대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의 마음으로는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느 정도로 집안의 반대가 심했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는 죽기 직전까지도 그를 인정하시지 않았다고 합니다. 데뷔 후 녹슬은 기찻길, 고장난 벽시계, 그리고 최근에 나온 테스형까지 다양한 히트곡을 내걸며 승승장구했고, 지금도 식지 않는 뜨거 운인기와 함께 콘서트 티켓에만 1분도 안 걸리는 그에게 연예계 인생이란 언제나 순탄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2년 6월 4일 어느 스토커 같은 이에게 테러당해서 한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사이다병 파편으로 왼쪽 얼굴을 찔렸는데 무려 70여 바늘이나 꿰맸고 지금도 그 흉터가 남아있지요. 이게 어느 정도로 심했냐 하면은 1990년대 TV에 나와 과거를 회상할 당시 가수 위기를 겪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목격자인 이상벽 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괴한이 처음 난입했을 때는 무대에서 싸우는 퍼포먼스인 줄 알았는데 일열 사태가 일어나자 사태 파악을 해서 그제서야 괴한을 제압했다고 하며, 남진과 라이벌이었던 당시 이 사건을 남진이 사주했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진은 제로날 가치조차 없다고 잘라 말했으며 수사 결과 남진이 관련됐다는 증거도 없다. 그 말에 논란은 종식되는가 싶었지만 남진의 증언에 의하면 유명 연예인들을 스토킹하고 공격하던 사람이었고 남진의 생가도 강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8년 일본 야쿠자와 여배우 가칭케이를 놓고 시비가 붙어 고자되기를 당했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헛소문이 너무 돌자 이런저런 의혹에 답변하고자 1시간짜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기자회견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제가 지금부터 이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입고 있던 정장 재킷을 벗고 단상 위로 올라갔고, 그 자리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서는 자, 지금 여러분들 중에서 대표로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며 원한다면 아예 바지를 벗어 증명하겠다는 파격적인 발언을 한 것. 당연히 기자회견장은 그가 단상에 올라갈 때부터 술렁이고 셔터가 미친 듯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때 나훈아의 팬들이 나훈아를 굳게 믿는다고 외쳐서 진짜 바지를 내리지는 않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설의 제가 5분만 보여드리면 믿으시겠습니까? 라는 일화가 탄생한 것이었죠. 사실 이 당시 연예계는 언론으로 시작해서 언론으로 끝나는 언론의 손바닥 위에서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됐었는데요. 그만큼 행동이 중요한 시대였지만 나훈아 씨의 초강수 퍼포먼스 덕분에 나훈아가 바지 내리는 동안 기자들은 카메라나 누르느라고 바빴다는 이야기 등 점점 민심이 안 좋아지자 연예인들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하며 서서히 대응을 하기 시작하며 또 한 건의 개혁을 일으킨 역사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나훈아 씨가 그 당시 영향력과 인기가 대단했다는 것이죠. 이렇듯 파란만장했던 나훈아 씨는 정말 여러 방면에서 영향력을 끼치가 전개해서 그를 스카우트하려는 제의가 들어왔었지만 송충이는 이슬을 먹어야 산다는 명언과 함께 본인의 길을 묵묵히 가겠다던 나훈아 씨는 아직까지도 막강한 인기로 가요계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이자 대한민국 슈퍼스타의 삶인데요. 옛날부터 인기를 지금까지 끌고 오며 심지어 최근 들어 팬이 더 늘어난 것은 더욱 놀라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슈퍼스타 나훈아 씨의 더욱더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